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킨토시 설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미지로 USB로 부팅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할 컴퓨터, 뭐 노트북이 됐던 뭐 데스크탑이 됐던 이제 설치할 컴퓨터에다가 USB를 연결을 하시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뭐 조립 제품, 이제 PC에 롬바이오스 화면으로 일단은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롬바이오스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조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대부분은 이제 조립 PC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이런 대기업 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F2번 으로 이렇게 뭐 F1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F1, F2번 뭐 그 정도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F12번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조립 제품 말고 어떤 메이커 PC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번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당 서비스 센터에다 물어보셔가지고 바이오스 진입 방법을 알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몇 가지 설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USB로 이제 지금 맥 인스톨 드라이브를 꼈기 때문에 그걸로 부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팅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바이오스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에 바이오스에 어떤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장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로드 옵스, 그러니까 뭐 디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엔터 키를 누르시고 예스를 누르면 그 이전에 이제 세팅되어 있던 값이 공장 초기화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꾸셔야 될 것들이, 일단은 제조사마다 이 화면은 다릅니다. 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모델의 메인보드지만은 이제 뭐 아수스라든지 아니면 뭐 MSI라든지 뭐 이게 뭐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제조사, 그러니까 뭐 대기업 제품이다 할 경우에는 PC 제조사마다 화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은 메인보드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은 메인보드가 일단 UEFI 방식, 그러니까 즉 화면이 일단 어떤 그래픽으로 되고 바이오스가 UEFI가 지원이 되는 바이오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팅조차도, 그러니까 부팅을 UEFI로 할 수 있는 뭐 거의 대부분 뭐 한 7, 8년 정도 된 보드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UEFI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레거시 방식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영상에서 레거시 방식으로 설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 UEFI로 설치하는 영상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작한 영상 말고 있는데, 요번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뭐 간단하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세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은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스에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메인보드에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자 이런 쪽에 들어와서 이제 I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리얼 포트나 패러럴 포트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부팅안에 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맥에서는 이 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디세이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윈도우에서도 지금은 요거 포트를 쓰질 않기 때문에 포트를 죽이는 거는 디세이블이고 살리는 거는 이네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USB. 자, USB에서 XHCI 핸드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저기 디세이블이 기본 값입니다. XHCI 핸드 오프만 이네이블 해주세요. 이네이블. 나머지는 그대로 줍니다. XHCI 핸드 오프 요 부분만
이제 USB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설정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SATA 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SATA 모드, 그러니까 SATA 모드가 AHCI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요게 뭐 다른 걸로 돼 있었거나 이전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ID하고 AHCI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나오는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지만은 ID보다는 AHCI 모드로 두셔야 됩니다. 지금 것들은 대부분 이게 기본 값인데 특히 레거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ID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필수로 AHCI로 바꾸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그 USB 관련되어 있는 거 XHCI 핸드오프를 이네이블, 그 다음에 SATA 모드는 반드시 AHCI 두 가지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바꿀 것들 있으면 여기 나오는 VTD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디세이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CPU의 내장, 그러니까 인텔 그래픽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VMT 프리올로케이션 메모리를 최소 64메가 이상 두셔야 됩니다. 이게 32메가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64 이상. 일단 기본이 64 이상이니까 64 정도로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쓰신다, 나는 내장 그래픽을 안 쓴다, 인터널 그래픽을 안 쓰니까 내장 그래픽 안 쓰시는 분은 디세이블 하시는 거지만 저는 지금 내장 그래픽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토보다는 이네이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OS 타입, 그러니까 그 지금 거의 뭐 필요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좀 뭐 바꿔야 될 것들은 제가 이제 옆에다가 또 화면에다가 올려 드릴 텐데, 일단은 바이오스 뒤져서 있는 거 아무리 뒤져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세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찾으셔서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SATA 모드 AHCI로 꼭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USB 관련되어 있는 거 XHCI 핸드오프 이네이블, 일단은 이제 저 두 가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메인보드,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즘 바이오스에서도 필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시큐어 부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큐어 부트는 디세이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윈도우만 부팅이 되고 다른 기타 OS 부팅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OS 타입을 윈도우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 이제 윈도우만 부팅되는 것도 있으니까 OS 타입도 이제 어더로,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 정도 있는 거는 다 해주시고, 일단은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부팅 순서죠. 부팅 순서는 이렇게 이제 일단 보드마다 부팅 순서에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에 맞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인텔 거 SSD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UEFI, 그러니까 그 반드시 저렇게 앞에 UEFI가 붙어야 됩니다. UEFI에 저는 저기 USB입니다. 제네릭 익스터널에서 이제 그 외장 하드인데, 외장 하드에 저는 이제 그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UEFI OS라고 저렇게 나옵니다. 자, 저렇게 UEFI하고 USB 이름이 이제 보통 이제 USB 이름이 뜨겠죠. 저렇게 놓으시고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 1편에서 그 제대로 이미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만 정확하게 됐다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드 드라이브 SSD에 OS를 안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USB 이미지로 만든 게 모하비 인스톨 이제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맥 인스톨 프롬 맥OS 모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걸 누르기 전에 요 아래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가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왜 들어오냐면, 여기를 일단 들어가 보시면, 자, 부트 ARGS 해가지고 제가 -V, 뭐 DART는 제로, 그 다음에 MV 디세이블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값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만들어서 제가 뭐 배포한 이미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라든지 어디서든지 뭐 만든 이미지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USB로 만드셔서 이렇게 부팅을 하셨을 경우에, 그냥 아까 요 화면에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원래 인스톨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재부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옵션 값을 여기서 바꿔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이 오류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해결하는 방법들에 관한 영상도 이제 제 채널에 일단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잘 모르셔서 이게 부트 ARGS 어디서 입력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오늘 인스톨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정하는 부위가 여기 부트 ARGS. 여기는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 수정하는 데에 들어가서 엔터를 치고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방향 키로 움직여 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을 변경시키거나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커서가 움직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슬라이드는 0. 이제 이런 값은 올로케이션 에러 떴을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이 값을 0에서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한 200까지 변경해 보시면 그 올로케이션 에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여간 그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진행이 안 되거나 멈춰 있는 경우에는 여기 바이너리 패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패치 들어가시면 여기 커널 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체크해 놓은 거에 커널 XCPM, 커널 PM, 그 다음에 애플 RTC, 요 세 가지 체크해만 제가 해놨는데, 요 값들을 체크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값이 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요런 것들을 변경을 시켜서 뭐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우고 뭐 메뉴에 있는 커널 서포터 하나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미리 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세팅 값으로 지금 제가 해놓은 건데, 이게 모든 메인보드에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체크해 놓은 게 이제 독약이라 오히려 재부팅을 하거나 부팅이 안 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는 지금 아까처럼 저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나, 여기 위에 부트 ARG에 저런 값이 들어가 있거나, 근데 기타 이 안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이 제가 세팅해 놓은 값도 있고, 다른 분은 또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있는 이 클로버 부트로더에 있는 이 세팅 값이, 그러니까 세팅한 값에 따라서 어떤 분의 메인보드에는 아무 손도 안 돼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팅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거의 웬만해서는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PC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이제 UHD 630인데, 원래는 제대로 인식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요게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쪽의 문제가, 그래픽을 제대로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데 얘가 뭔가 충돌이 나는 경우에는 재부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래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페이크 아이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픽 인젝터라는 부분에 들어오셔서, 여기 그래픽이죠. 여기 인텔이라고 되어 있죠. 인젝트 인텔 밑에 페이크 아이디랑 플랫폼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제대로 해결하는 경우에 여기 값을 바꿔줘서 나중에도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단은 정확한 값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를 1, 2, 3, 4, 5, 6, 7, 8 이것도 자 오류 해결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시작하거나 뭐 멈춰버리는 경우에 여기를 둘 다 1, 2, 3, 4, 5, 6, 7, 8로 입력을 해가지고 자 리턴하면 이제 맨 앞에 그 화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클로버 부트로더 값을 바꿔가지고 내가 부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미지가 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지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기를 수정해가면서 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뭐 한방 윈도우도 어떤 분은 안 되는 분들도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한방 해결하시는 분 아니면 몇날 며칠을 3박 4일을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값들을 변경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쉬운 거는 내 메인보드 명 플러스 뭐 지금 모하비면 모하비 이렇게 뭐 구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이트 등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가 성공한 어떤 값들을 이제 뭐 EFI 파티션 값이라든지 자기는 뭐 어떻게 거기에 처음 입력해가지고 부팅했다 그러면 아까 그 컴피그 설정 들어가서 가지고 수정해서 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엔터 쳐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지금 이제 로고 화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지금 그 부트 ARGS에서 -V라는 옵션 값을 줬기 때문에 요 뷰 창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에러 표시 같이 이렇게 에러 표시 같이 쭉 올라오는 게 그냥 이제 진행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V 옵션을 줬기 때문이고요. 이제 나중에는 저 -V 옵션을 없애시면 그냥 사과 마크 하나만 딱 뜨고 요 글씨 없이 그냥 사과 로고만 있다가 부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뭐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를 좀 더 찾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설치 과정 중에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보이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미지 만든 사람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설치 화면이 이제 떴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맥 인스톨 하는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클로버 부트로더 아까 그 부분만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클로버 부트로더라고 아까 그 나오는 그 부분만 이제 PC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클로버 부트로더가 부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그 부팅을 딱 하는 순간 그 뒤로는 그냥 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사용하니까 한국어 자 이렇게 맥OS 유틸리티가 뜹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용할 디스크를 이제 쉽게 윈도우에서 얘기를 한다면 포맷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맥에서는 포맷이라는 건 없고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 자 디스크 유틸리티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계속 누르십니다. 자 이게 맥용 이제 그 디스크 유틸리티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게 파티션만 나오는 겁니다. 현재 파티션이 인텔 뭐 맥OS 이렇게 있는데 요 보기 화면에서 여기 밑에 이제 그 내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모든 기기 보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렇게 자 외장 디스크 이미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는 본인이 설치한 디스켓 그 디스크 저는 지금 이제 인텔 NVMe 그러니까 저는 SSD입니다. 저는 초기화하지 않은 깨끗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제 물론 이제 SSD가 두 개 있으셔가지고 한쪽에다가 나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SSD를 한쪽에는 윈도우 하나는 맥을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나는 여유가 없어서 하나의 SSD에 반을 나눠 가지고 한쪽은 맥 한쪽은 이제 그 윈도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맥에서 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맥이 먼저 설치돼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우기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자, 디스크 이름은 저는 이제 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맷 맥 OS 확장 저널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포맷 방식입니다. 자, 설계 GUID 파티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혹시 SSD거나 NVMe, 그러니까 어쨌든 SSD 계열입니다. SSD 계열일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맥OS 확장 저널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APFS 방식으로 얘가 나중에 포맷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을 할 필요 없이 SSD거나 NVMe, 그러니까 여하튼 SSD일 경우에는 APFS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우기.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요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 자, 인텔 이제 기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파티션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파티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절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쪽은 지금 이제 맥이라고 해서 아까 128기 자동으로 지금 반반 나눠졌죠. 그러면 여기는 자, 윈도우니까 이제 윈도우로 입력을 쓸 거니까 윈도우. 그 다음에 윈도우는 포맷이 APFS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맨 밑에 MS-DOS, 그리고 적용, 여기서 파티션.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반이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맥하고 윈도우, 그러니까 이게 이름 깨지는 거는 나중에 볼륨 네임은 별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티션이 일단은 지금 제가 하나의 팁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디스크에 이제 윈도우를 같이 설치하실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맥을 먼저 일단은 만약에 디스크에 기존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용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작업을 맥을 설치하시기 전에 기존에 만약 윈도우를 깔아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시다 그러면 미리 다 백업을 하시고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맷은 일단은 어쨌든 윈도우에서도 포맷은 아시겠지만 몽땅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디스크를 나누셔가지고 나중에 윈도우를 할 것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설치하는 거 방식과 똑같이, 그러니까 맥을 다 설치한 다음에 윈도우 설치하듯이 윈도우 USB 넣고 지금 나눠져 있는 저 파티션에다가 윈도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미리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 유틸리티 창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맥OS 설치 계속. 자, 여기 맥OS 계속 누르시고요. 동의 누르시고 위에도 또 동의. 그러면 이렇게 맥 나누는 게 지금 120기가 아까 지금 나누는 거 맞죠? 선택을 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운영하면서 댓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았던 부분은, 디스크가 지금 이렇게 설치할 때 자기 맥 디스크 설치하는 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뭐냐면 아까 디스크 지우기에서 제가 모든 기기 보기 눌러가지고 이제 아까 포맷이 뭘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맷이 아까 맥용으로 안 돼 있을 경우, 그러니까 APFS라든지 뭐 맥 확장 저널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모든 기기를 보기를 해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기 자체를 포맷을 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파티션만 나눌 경우에는 GUID 방식으로 파티션만 포맷을 하기 때문에 설치 디스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치하면서 EFI 파티션이라고 하는 영역을 얘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설치될 공간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데, 파티션에다가 해버리면 그 공간을 그러니까 파티션 안에 그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냥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꼭 중요하게 여기서 설치할 때 첫 부분에 화면이 나왔을 때 디스크 지우기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디스크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우셔야 되는데 파티션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설치가 되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까는 이제 인스톨만 나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인스톨 프롬 맥, 아까 제가 이름 만들어 준 게 맥디스크였죠. 이렇게 애플 마크로 표시된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화면도 만든 사람 이미지마다 요 지금 처음에 클로버 푸트로도 그러니까 이 화면은 다릅니다. 여하튼 자기가 이제 그 이름 만들어 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USB고 인스톨 USB고 USB가 아닌 요 디스크 모양이 자기가 만들어준 이름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USB는 설치 완료될 때까지 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넣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저는 지금 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부팅이 돼서 저는 이제 페이크 아이디를 넣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부팅할 때마다 일단은 설치 완료되고 될 때까지는 계속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만 집어넣는다고 그냥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이걸 했더니 됐었다 그러면 끝까지,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드시고요. 그래픽을 완전히 잡아서 여기 있는 값도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아서 넣었을 때도 그 정확한 값을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부팅을 할 때마다 들어가도록 그것도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 2, 3, 4, 5, 6, 7, 8은 이제 안전하게 부팅을 하기 위한 임시적인 값입니다. 하지만 부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치할 때는 이 화면이 나올 때마다 저거 계속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드 디스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디스크를 선택해서 부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USB로 부팅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빠르죠. 이 하드 안에 얘가 이제 파일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드로 부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윈도우도 한 번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재부팅을 하라고 뭔가 또 설치하는 거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설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화면 진행하는 모습인데 지금 나오는 이제 13분 남았다라고 나오는 건데 저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계는 이제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이제 한 5분 만에 이제 휙 지나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저 시간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시면은 또 아까처럼 또 재부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설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오기 전까지 이제 기계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두세 번씩, 지금 저는 두 번, 세 번, 보통은 이제 처음 디스크 지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설치 마무리 과정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설치하다가 갑자기 재부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두 차례 조금 더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혹시 이제 딱 세 번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네 번, 그러니까 세 번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저는 이제 처음에 디스크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설치 14분 남은 거 그거 화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원래 마지막 화면, 이제 마지막 설정 마무리하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부팅 한 두세 번 더 하고서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기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부팅을 한두 번 더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화면 웰컴 나오고서 지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마우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휠을 갖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휠 버튼이 윈도우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밑으로 내리려면 우리는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얘는 올리는 거죠. 올려야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건 나중에 이제 설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 나오죠. 선택.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 코리아, 그 다음에 다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인터넷이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환경인데, 이제 설치 USB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그러니까 인터넷 랜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드라이버를 내장을 해놨지만, 그걸로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 와이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 동작 안 됩니다. 일단 맥에 원래 들어가 있는 모듈을 구해서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듈을 바꾸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탑재되어 있는 뭐 리얼텍 와이파이 랜카드라든지 인텔 와이파이 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작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나중에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스크탑인 경우에도 요즘에는 와이파이가 모듈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작 안 됩니다. 일단은 와이파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맥용 모듈로 이제 새로 장착을 하시거나 갈아 끼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인식돼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터넷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랜카드가 인식이 안 되고 다음 누르는 경우에 재부팅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고 다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또 다음 트라이 어게인 하면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니까 그냥 다음,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음, 그냥 다음, 여기 알겠다 동의하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 뭐 저는 여기서 아무거나 뭐 사용자라고 저는 넣고 아무도 원하는 거. 자, 이렇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로 시간 맞추면 되니까 여기 대충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울 사우스 코리아 딱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자, 모아비에서는 이렇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두 가지 화면을 너 어떤 걸로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모아비에서, 그러니까 모아비 이후 버전, 모아비하고 모아비 아마 이후 버전 두 가지에서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이시에라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은 없어도, 자, 하이시에라건 모아비건 지금 이 설치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다음.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맥 화면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딱 처음에 나오는 게 키보드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자, Shift 키에 바로 옆에 있는 키를 누르라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Shift 키에 바로 옆에 있는 키, 우린 Z가 되겠죠? Z 키 눌러주고 오른쪽 Shift 위에 우리는 슬래시가 있으니까 슬래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던 이제 끝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요 화면까지 일단은 왔으면 설치는 잘 된 거고요. 이 컴퓨터는 일단은 자, 그래픽 카드 아직 뭐를 안 했냐면 요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있는 경우 사운드 카드 넣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랜, 그러니까 유선 랜입니다. 유선 랜 카드가 있는 경우에 유선 랜 카드를 인식하고, 최소한 요 세 가지를 해야만 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USB가 아닌 하드로 직접 부팅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지금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엔비디아냐, 엔비디아냐, ATI냐, 인텔 내장 그래픽이냐 하는 것들은 따로따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편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채널에
오디오 설정하는 방법 아예 한 편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일단 오늘의 영상은 이제 오늘 여기 설치하는 과정은 여기까지지만은 다음 편은 뭐냐면 이제 하드로 부팅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워낙 안 되신다고 하는 분이 많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만 마지막 3편은 하드로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부팅, 그러니까 설치 과정을 제대로 일단 해서 여기까지만 왔으면 거의 한 90%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 2편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이제 하드로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